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밤 9시 37분입니다. 오늘도 오늘 코스피는 이제 미국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죠? 파생 상품에 대한 이익이 극단적으로 어떤 첨예하게 갈리는 게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수가 장중에 더 많이 빠지지는 않고 올랐다가 그냥 제자리로 밀렸을 뿐이네요.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선물이 313대에 마감을 했고, 아무튼 박스권입니다. 311에서 314 초반, 여기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들이 이래저래 다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 수요일쯤 됐으니까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자고요. 예를 들면 S&P가 얼마나 빠졌어요? 나스닥까지는 가지도 않을게요. S&P 보면서 얘기하면 3,500, 거의 3,600에서부터 해서 3,300까지 빠졌어요. 대충 300포인트 빠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10% 빠진 겁니다. 10%, 그죠? 3,600에서 3,300까지 300포인트 빠졌으니까 10%안 되게 빠졌네요. 8% 정도 빠졌나 싶은데, 이 기간에 코스피 어땠냐는 거죠. 이 기간에 코스피 박스권이다. 그죠? 이 기간에 코스피 전혀 안 빠지고 그냥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이것도 좀 이상하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 사실 더 기가 찹니다. 공매도 금지 뭐 이런 조치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차트에 흔적도 안 났어요. 미국이 폭락했다는 거는 흔적도 남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 미국이 자빠지기 전에 한국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역사상 이 유례 없는 일들이 최근에 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상적이라면 어땠겠어요? 미국이 막 5%씩 폭락하는 나스닥이 어떻게 코스피가 1%밖에 안 빠지고 끝나냐고요. 더군다나 어제 반도체 지수도 5% 빠졌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0.5%가 뭐냐고요.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저는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이게 다시 이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으로 시장이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비이성의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그래도 충격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그래도 보면은 개인들이 어제는 조 단위로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5천억 이거밖에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야, 미국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낌새는 좀 약간 좀 느낀 모양이긴 합니다. 5천억 정도 들어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수급 이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이것도 이 잘 봐놓으세요. 개인이 5천억씩 들어오는 날이 이 역사적으로 드문 날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사실 5천억 들어오면 요즘엔 그냥 5천억 들어오나 보다 그냥 그러죠. 별로 놀랍지도 않죠, 요즘에는. 근데 사실 지금 코스닥에 1600억 들어오고 코스피에 5천억이 들어온다는 것도, 이것도 지금 사실 코스피 역사상 이 아주 손가락에 꼽는 일이라는 거를 어쨌든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들 좀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내일 보셔야 될 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오르면은 오를 거고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질 건데, 이 콜옵션 중요한 자리가 여기죠. 이런 식으로 좀 대충 꺼서 그런데 추세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콜옵션 만약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하락 N자로 좀 많이 왕창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요거는 콜옵션 차월물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 이거는 차월물 가지고 한번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보면은 별로 뭐 위태위태한지 어쩐지 알 수 없어 보이지만은, 이 콜옵션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자리 선물 313이라는 요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옵션 차트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환율 쪽 보자면은, 환율이 그 S&P 빅스 올라오듯이 요렇게 둥근 천정형으로, 요렇게 둥근 바닥형으로 일단 올라오고 있죠.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 보이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최근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어쨌든 외국인은
이 주식을 제대로 산 적이 없다라는 것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비이성이 조금 더 지속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서야 한 번 빠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추세 붕괴 이런 걸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일주일 새 뭐 거의 10% 가까이 폭락하는 동안에 지수가, 한국은 이렇게 강했는데 이거는 만기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내일 지나고 나면은 코스피 대형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장 넘어오자면은 솔직히 지금 9시 42분이에요. 아직 미국장 개장까지 한 5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몰라요. 지금 이렇게 양봉 달고 1% 상승, 나스닥 1.3% 상승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자리입니다.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워낙 고변동성이라 뭐 어떻게 요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한 번쯤 반등 나올 만한 자리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쯤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1선 터치도 됐고 뭐 어제 변동성 지수의 꼬라지 같은 거를 봐도 좀 그렇고 한 번쯤 반등을 할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쯤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세력들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언더슈팅을 생각을 해야겠죠. 오늘도 이거 폭락시키면서 밀어붙여 버린다면은 언더슈팅 나오면서 그 이제 10월달, 11월달에 한 번 더 피날레, 한 번 더 강력한 어떤 지수 슈팅을 줄 수 있겠다, 1번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이 약간 좀 그 변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시나리오로 가는 거고, 오늘 밤에도 폭락 나오면서 쏟아져 내리면서 변동성 지수가 폭등한다라면은,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1번 시나리오로 가는 거겠죠. 오늘 밤쯤에 이게 일단 결정이 나긴 날 것 같아요. 오늘 밤쯤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도 굉장히 비정상인 게요. 여러분들 이게 나스닥 선물이 이 공교롭게 5% 정도에서 하락을 항상 마치잖아요. 이게 하한가니까 여기서 마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한가가 없었으면은 더 흘러내릴 수도 있었는데, 하한가가 있으니까 5% 빠지고 올라오고 5% 빠지고 올라오고 5% 빠지고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시장 변동성 지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루에 5%가 아니고 7%, 8% 빠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이 시장 제도 때문에 5%까지밖에 안 빠지고 항상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어제 안 그래도 그 UVXY 들고 계신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그래요. 지금 보시면 어제 나스닥 2.4% 하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 변동성 지수 빅스가 1.9% 오른 게 말이 되냐, 그 UVXY는 하락 마감한 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락 마감하면은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08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08년에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설명할 게 아니고 UVXY 들고 계신 분들이 직접 그 차트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이 들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상품인데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투자자의 모습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구간 찾아보세요. 변동성 지수가 여기쯤에서 피크가 나왔습니다. S&P 2008년이에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정점 때인데, 여기서 빅스 지수가 제일 피크를 찍고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비리비리하다 죽었어요. 오히려 여기 폭락하는 구간에서 빅스가 이렇게 더 튄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옆으로 기었어요, 그냥. 여기서 옆으로 기다가 지수 올라오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점들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때 S&P가 940에서 690, 700까지 여기서 이렇게 몇십 프로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옆으로 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의 개념을 좀 잘 갖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어제 나스닥이고 S&P고 제가 알기로 장중에 되게 많이 올랐었다가 윗골이 쭉 달고 밀렸다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그렇게 위쪽으로 한번 훅 위로 시세를 줬다가 밀려버리면 그것도 변동성 지수의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밤에 폭락을 해버리면은 왜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냐, 왜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어떤 그 옵션 가격의 특징이 그래요. 예를 들면 콜옵션 시세가 어떻겠어요? 여기 이런 데선 콜옵션 얼마 안 올라요. 이런 데선 얼마 안 올라. 왜냐면 음봉 맞아갖고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데선 콜옵션 시세 얼마 안 주다가 콜옵션 시세가 언제 터지냐면 요런 데 끝에서 요런 3일 날에 몇천 프로씩 터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여튼 특징이 그래요. 시세 특징이. 여기서부터 이런 때는 콜옵션 시세 몇 프로 안 나요. 몇 프로 안 나다가 마지막 3거래 이런 데 팍 터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며칠 연속으로 오른다. 얼마나 쉬었다 오르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르냐에 따라서도 이 옵션의 가격이나 변동성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죠? 이 정말 옵션의 가격이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밤에 만약에 폭락을 해버리면은 이 어떤 시세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제법 많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연속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법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하락의 정도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오늘 밤에 빠지더라도 0.5% 1% 빠져버리면은 변동성 지수는 아마 죽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갑자기 뭐 또 나스닥이 5% 빠져버린다. 그럼 변동성 지수 폭등할 수 있겠죠.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기도 했고, 하루 더 쭉 뽑아버린다면은 제법 시세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래저래 정상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 전부 다 어디 시장이 좀 맛이 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밤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전 도무지 예측이 안 됩니다.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강했던 나스닥이 이렇게 강했었고, 지금까지 이 3월 달부터 올라왔던 지수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61선을 선물 지수상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S&P 지수도 비슷한 그림이죠. 빅스 지수가 어젯밤에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오늘 밤에는 그래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쨌든 하루하루 이런 말들은 신뢰도가 별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61선의 의미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마 확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추세선 요거였죠. 요거 달러 인덱스 위쪽으로 돌파 한 착 했는데, 아마 다시 한번 이 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려오고 있고요. 줄을 이렇게 꺼보나 저렇게 꺼보나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있는 건 말이 됩니다. 선이 잘 안 꺼지는데, 하여튼 대충 이런 식으로 꺼봐도 여기 전고점 자리에 있는 이런 저항들 여기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밤은 달러도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61선도 터치하고 있고, 이래저래 하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유가의 폭락도 좀 단기적으로 심했고,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밤 정도에는 좀 반등이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1번이 아니고 2번 시나리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1번은 곧바로 폭락해서 10월, 11월까지 오르는 게 1번 시나리오였고, 2번 시나리오는 이제 9월 달에 적당히 박스권 그리면서 그 고점 확인하고 10월, 11월 달에 좀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그림, 그 2번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2번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시장 박살나 있으면 1번으로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이런 점들. 지금 변동성 지수 같은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요, 어쨌든 지금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5%씩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거 하락 목표치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이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크게 보셔도 지금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 10년 변곡 이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조급해 하시들 마시고요. 잘 안 보이면 주무세요. 어느 날인가 나한테 자신 있는 카드가 딱 나한테 좋은 패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강하게 베팅하시면 되고, 보이시면 하세요. 보이시면 하시는데 안 보이는데 막 굳이 무리하게 막 하시지 마시고요. 안 보이면 자면 됩니다. 예, 자고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질문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